이야기의 시작은 타츠라는 이름의 한갱이 아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그의 아내 미쿠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급하게 일하러 나갔지만 음식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타츠는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포장한 후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타츠를 본 경찰들은 그가 불사의 족속, 적의 본거지를 10번이나 무너뜨린 악명 높은 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들이 걱정하는 동안 타츠는 그들에게 슈퍼마켓 할인 쿠폰을 건네주었다. 사기 마케팅을 하는 한 남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다가 우연히 타츠의 집에 도착하고 자신을 마케팅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타츠의 사람에게 케첩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이 피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케팅 직원은 자신의 회사의 최신 칼들을 차분히 소개했다. 타츠는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들고 주방으로 가서 품질이 광고와 같은지 확인해 보았다. 잠시 후 볶고 튀기고 나서 타츠는 매우 맛있는 햄버거 밥을 만들어냈다. 한 입 먹어본 마케팅 직원은 고향의 맛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칼을 팔아야 할 것조차 잊었다. 타츠가 사라진 이후 그의 후배 아사가 매일 맡고 있었지만 아사는 타츠가 시장에서 채소 장수와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아사는 타츠를 따라가 그가 갱으로 돌아와서 범죄 세계를 지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타츠는 갑자기 아사를 주부들이 하는 치즈감자 튀김 수업으로 데려갔고 아사는 왜 타츠 형이 요리 배우러 가는지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났다. 타츠가 검을 내려놓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사는 그의 감자튀김 접시를 깨뜨렸고 타츠는 아사를 땅에 눕히고 얼굴을 때렸다. 악명 높은 쿠미니갱의 일원이 차에 앉아있을 때 타츠는 자전거로 그의 차를 들이받았고 타츠가 바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지만 타츠는 슈퍼마켓을 사냥하기 위해 밀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 직후 타츠는 그의 후배와 함께 그를 욕하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할인된 물건을 너무 적게 가져갔고 타츠가 가족을 위해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총을 꺼내 협박했다. 그러나 타츠는 그의 총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에게 장갑 한 쌍을 착용시켰다. 타츠의 양말 장갑을 보고 그 갱은 어머니가 예전에도 자신에게 장갑을 사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펑펑 울었다. 타츠가 가게에 들어서자 그곳의 직원은 그가 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자주 그에게 장갑을 사줬어. 그는 엄마를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어. 타츠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 가게의 직원이 그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는 매우 걱정했어. 타츠가 가게의 돈을 훔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타츠는 단지 범죄의 추적대라는 애니메이션을 사려고 했어. 아내에게 저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미쿠. 타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확인했다. 그녀에게 추적칩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이 바로 미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타츠는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다. 타츠는 미쿠에게 생일 선물로 오후에 새로 산 애니메이션 DVD 세트를 주었다. 하지만 미쿠가 그 애니메이션을 이미 다 봤다는 것을 알고 타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고 미쿠는 그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그를 창문 밖으로 밀쳤다. 남편은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고 그 고양이의 이름은 진이었다. 진은 자주 밖에 나가서 다른 동물들과 시비를 건다. 오늘 진은 움직일 수 없는 개를 만났고 개의 줄이 우리에 감겨 있었다. 하지만 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개를 더욱 꽉 묶어버렸다. 그리고 진은 웃고 있었다. 타츠는 갑자기 오늘 주인이 집을 검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타츠는 동생에게 청소를 맡겼다.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 집의 청소를 하도록 말이다. 알고 보니 타츠가 말한 동생은 방금 구입한 로봇 청소기였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 로봇은 좁은 구석에서는 청소를 할 수 없었다. 타츠가 집을 청소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그가 매우 짜증났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우연히 고양이의 꼬리를 지나치게 되었고 고양이는 놀라서 와인병을 타츠의 얼굴에 쏟아버렸다. 타츠가 도착했을 때 주인은 타츠가 와인 웅덩이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타츠가 누군가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웃은 오늘 외출해야 해서 타츠에게 아들인 료타를 맡겼다. 그리고 료타는 타츠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타츠는 그를 위해 자신이 만든 쿠키를 줬다.
그래서 료타가 기뻐했다. 그 후 타츠는 료타를 게임을 하자고 초대했다. 하지만 료타는 이 아저씨가 주사위 게임을 하자고 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료타는 절망하며 한쪽 구석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인 료타가 타츠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타츠는 자신이 만든 쿠키를 주어서 료타를 즐겁게 하려고 했어. 그 후 타츠는 료타에게 게임하자고 했어. 하지만 료타는 이 아저씨가 주사위 게임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료타는 절망하며 구석에 앉았어. 그때 료타는 미쿠의 좋아하는 모형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 하지만 갑자기 그 아이가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 부딪혀서 그 모형이 망가져버렸어. 두 동강 나버렸고 타츠는 그 모형과 철제 상자를 버리고 묻으러 갔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죽으면 묻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사가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폭력배무리와 마주치게 되어 그는 여러 사람과 싸우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하지만 타츠가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한 놈이 타츠가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빼앗아 그의 얼굴 한가운데 세게 내리쳤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자 그놈은 칼을 꺼내 타츠를 공격했지만 타츠는 재빨리 책으로 그의 칼을 막았다. 그리고 폭력배들은 타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타츠가 구해준 후 마사는 그에게 평생 따라가겠다고 맹세했고 타츠는 마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아내를 위해 예쁜 의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타츠는 요즘 얼굴이 좀 처져서 살을 빼기 위해 훌라후프를 돌리기로 했다. 그런데 타츠가 너무 불편해 보이자 미쿠는 그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자고 했다. 그 후 타츠는 집 근처의 꼬구라는 헬스장에 가서 요가를 하기로 했다. 강사님은 모두가 운동하면서 웃어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은 10배의 약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타츠가 웃는 모습을 보자 몇몇 아줌마들은 조금 소름이 돋았다. 오늘 미쿠가 일을 쉬는 날이라 부부는 택시를 타고 쇼핑을 갔고 타츠를 보자 시장의 아줌마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미쿠는 타츠에게 새 옷 몇 벌을 사주었다. 그가 갱단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이다. 하지만 어떤 옷을 입어도 타츠는 여전히 무섭게 보였다. 타츠는 미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있는 앞치마를 샀고 그래서 미쿠는 매우 귀엽다고 느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오늘 그들의 고양이가 이웃집으로 가서 대변을 보았고 이를 본 이웃집 고양이는 화가 나서 진을 몇 대 때렸다. 하지만 진은 여전히 앉아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집 고양이는 린을 끌고 들어가서 자신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게 했다. 오늘 이 부부는 미쳤어. 고양이가 이웃집에 가서 대변을 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웃 고양이가 화가 나서 진에게 몇 대 때렸어. 하지만 진은 앉아있으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이웃 고양이는 린을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어. 지역 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화장실로. 그때 유명한 범죄자 토라지로가 막 출소하고 타츠와 마샤가 시장에 가고 있었고 마사지가 갑자기 나타났어. 길가에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에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사려는데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명한 토라지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타츠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토라지로가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타츠에게 말하며 그는 이제 은퇴하고 아내를 돌보는 주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토라지로는 타츠와 다시 싸우고 싶어 했다. 과거의 수치심을 씻기 위해서. 그 후 토라지로는 재빠르게 불을 켜고 과일을 썰어 과일 케이크를 만들었다. 한편 타츠는 과일 아이스크림을 능숙하게 완성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요리를 사진 찍어 SNS에 올려 누가 더 많은 하트를 받을지 경쟁하기로 했다. 2시간이 지나고 토라지로는 아무런 하트를 받지 못했지만 타츠는 한 개의 하트를 받아서 승자가 되었다. 타츠와 마샤는 편리한 자동차를 구매하러 갔다. 마이쿠는 최신형 차를 좋아했지만 타츠는 트럭만 좋아했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 결국 두 사람은 넉넉한 공간에 가족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타츠는 갑자기 매장 직원에게 이 차가 방탄인지 물었다. 그때 직원은 두 사람에게 앉아보라고 하더니 몇 바퀴 운전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타츠가 경비원을 보자마자 그가 암살자라고 생각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타츠는 할아버지를 보고
그가 총을 꺼내려 한다고 상상했다. 그래서 타츠는 2차 구매를 포기하기로 했다. 너무 위험하니까. 집을 정리하는 중에 타츠와 마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다. 그래서 마샤가 타츠에게 그것들을 벼룩시장에 팔자고 말했다. 타츠는 벼룩시장에서 가게를 열었지만 갱단 같은 얼굴 때문에 아무도 그의 물건을 사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무리의 폭력배가 나타나서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집 청소 중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 부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쿠는 타츠에게 그것들을 벼룩시장에 팔라고 했어. 타츠는 벼룩시장에서 가게를 열었어. 하지만 범죄자 같은 얼굴 때문에 아무도 그의 물건을 사지 않았고, 그때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시장의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내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타츠를 보고 그들의 두목은 그가 불사의 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떨었어. 그 후 타츠는 불량배들을 한쪽으로 모아 대화를 나누었어. 그리고 타츠는 그들에게 과일 깎는 도구를 주려고 했다. 그들이 떠나기 위해서 그 대장이 그가 그를 벗기려는 줄 알았다. 타츠가 믹서기를 꺼내자 대장은 그가 그를 취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며 금방 기절해버렸다. 타츠의 심리 공격에 이 대장은 빠르게 기절해버렸다. 최근에 타츠는 요리에 쓸 바질 몇 그루를 기르고 있었지만 경찰들은 타츠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가 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츠는 바지를 여행 가방에 넣고 마사에게 가져가려고 했다. 경찰들은 타츠를 따라가면서 그가 마사와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이토는 그들이 서로 물건을 조용히 주고받는 걸 보고 경찰들은 그들이 범죄자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한 골목의 카페에 들어가자 경찰들은 그곳이 그들의 은신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이 그들의 은신처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들어가자 그들은 그저 그들이 여행 가방에 담긴 바질과 생일 과일만 보았다. 최근에 타츠는 요가 수업에서 언니들과 배구를 자주 했고 그들의 배구팀이 다른 팀과 친선 경기를 할 예정이었다. 오늘 아무도 그들의 상대가 갱단인 곰팀일 줄은 몰랐다. 두 팀은 줄을 서서 그들의 친선 경기를 시작했다. 타츠와 곰팀 대장은 계속 얼굴로 공을 받았고 기술은 전혀 없었다. 긴 전투 끝에 곰팀이 승리했는데 타츠팀은 전부 여성들이었다. 대장은 타츠와 악수를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고 함께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겼다. 미쿠가 퇴근길에 타츠가 시장에 가는 것을 우연히 만났다. 겉보기에는 수상해 보였지만 사실 타츠는 고기 장수 아저씨와 돈가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후 타츠는 복권을 하나 샀다고 알려주었고 1등은 여행이었지만 타츠는 3등 상품인 청소기를 원했다. 그러나 추첨 후 타츠는 미쿠를 위한 인형 하나만 당첨되었다. 그래서 그 상은 미쿠의 웃음이 진짜 보상이라고 하니 미쿠는 부끄러워했다. 타츠와 미쿠 부부가 집에 있을 때 미쿠의 부모님이 갑자기 놀러왔다. 타츠는 직접 차를 우려내고 멋진 간식을 준비해 장인어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 미쿠 아버지는 미쿠가 타츠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의 바지가 거의 찢어질 뻔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바로 그 후 타츠와 미쿠는 공을 던지며 정말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타츠가 엄청나게 세게 던져서 아버지가 몇 미터나 날아갔다. 미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물건들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타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며 알고 보니 타츠가 뱀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집안에 벌레 스프레이가 없어서 그는 포기해야 했다. 그 순간 바퀴벌레가 미쿠의 애니메이션 모형 위로 날아올라서 그녀는 매우 당황했다. 타츠는 아내의 모형에서 뱀을 쫓아내려고 달려가려 했지만 뱀이 그의 몸에 앉았다. 타츠는 미쿠가 자신의 몸 위에서 뱀을 쳐내도록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미쿠는 종이 두루마리를 어설프게 잡고 타츠의 얼굴에 맞추고 말았고 바퀴벌레는 맞추지 못했다. 그러다 타츠는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향수 한 병이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향수를 불태우자 뱀은 즉시 도망갔다. 최근 타츠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의 동료와 후배가 카페에 와서 간단한 간식을 찾고 있었다. 타츠가 음료를 서빙하자 그 두목은 그가 카페의 보호자라고 착각했다. 타츠는 커피잔에 고양이를 섬세하게 그려서 그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후배가 커피에 우유를 추가하자 그 두목은 폭발적으로 화가 났다.
범죄자들은 우유 커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 후 타츠는 계란밥을 서빙하며 조직폭력이라는 세 글자를 썼고 두목은 후배가 아이 밥을 주문한 사실에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하지만 두목은 후배보다 더 유치한 거대한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미쿠가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자 타츠는 아내를 맞으러 뛰어갔다. 알고 보니 타츠는 아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 요리들은 모두 타츠가 중국식 영양식을 따라 만든 것이라서 맛이 매우 좋았다. 비록 미쿠는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도 여전히 피곤했지만 타츠는 그녀에게 피로를 풀어주는 레몬물을 추가로 만들어 주었다. 타츠는 머리 마사지를 위한 기계도 샀다. 과일로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녀는 마치 고기를 다지듯이 과일을 잘라내고 있었다. 미쿠와 마사는 모두 서툴러서 무엇을 건드리면 다 망가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타츠는 집이 전쟁터처럼 엉망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그는 재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을 완벽하게 장식했다. 타츠는 미쿠와 마사에게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츠에게 선글라스와 매우 아버지스러운 목걸이를 선물했다. 히바리 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타스오 부부의 고양이 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 숨었다가 고양이를 불러서 놀아달라고 손을 흔들었지만 타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타츠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미쿠가 갑자기 허둥지둥 달려와서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갔다. 알고 보니 미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여성팀이 슈퍼마켓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주최 측은 괴물을 처치하는 여성팀을 도와주는 어린이들은 공연이 끝난 후 아이돌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굽는 도중에 떨어져서 망가져버렸다. 타츠는 오븐을 찬장에 두고 대신 밥솥으로 케이크를 굽기로 결심했다. 타츠는 반죽을 밥솥에 넣고 적당한 온도로 조절한 후 결과물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케이크가 완성되자 타츠는 예쁘게 곰얼굴을 그렸지만 마사오가 케이크를 들자마자 뜨거워서 놀라서 던져버렸다.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자 타츠는 불이 난 줄 알고 급히 사람들을 구하러 뛰어갔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의 이웃이 방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던 것이다. 이웃 친구는 타츠에게 함께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지만 연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앉아 먹을 수가 없어서 타츠는 이웃에게 아래마당에서 굽게 하라고 말했다. 고기를 다듬은 타츠는 소금을 뿌리고 고기를 굽고 나서 남은 열로 익히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로 싸놓았다. 경찰들이 나타나자 타츠는 이웃이 고기를 처리하도록 막았지만 고기가 아직 익지 않아서 이웃은 먹을 수 없었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미쿠는 타츠에게 바다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들이 수박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공이 타츠의 얼굴에 부딪혔다. 알고 보니 그 공은 곰팀의 것이어서 타츠는 자신이 한때 곰팀에게 배구에서 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자 미쿠가 그에게 한 개를 주며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도전하자고 했다. 미쿠는 공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한참 안 지나서 거의 지칠 지경이 되었다. 곰팀의 형이 미쿠를 향해 강력한 공을 날리자 타츠는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나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타츠는 여전히 뛰어올라 곰팀을 밀어내며 승리를 쟁취했다. 타츠가 떨어지자 미쿠는 곰팀의 경외심 속에 그를 안아주었다. 요즘 토라의 팬케이크 트럭이 좀 시들해졌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밀크티로 옮겨가고 있어서 토라는 타츠에게 밀크티 만드는 법을 물었다. 우선 타츠는 토라를 데리고 가야 해. 흰 가루를 찾아야 해. 그것은 가루다. 밀크티의 타피오카를 만들기 위한 전분이다. 한참 찾아본 끝에 그들은 전분 가게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전분을 토요타차로 가져갔다. 그것을 물과 섞어 타피오카를 만들었다. 타피오카가 완성된 후 두 친구는 우유를 부었다. 타피오카를 만들고 나서 두 대장군은 우유를 부어 타피오카 밀크티를 완성했어. 하지만 토라가 한 모금 마시자 너무 많은 알갱이를 빨아들여서 목이 막혔어. 이미 밀크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 가게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마치 깡패 같아 보였고 밀크티를 좋아하는 몇몇 갱단 친구들이 오늘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몇 잔 사갔다. 타츠는 리오타에게 범죄 사회에서 그린 그림으로 수학을 가르쳤고 수학 수업을 마친 후 리오타는 타츠에게 수공예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리오타는 나무로 필통 하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타츠를 집으로 불러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필통을 만들지 모르겠는지 타츠는 큰 나무를 잔뜩 사왔다. 그리고 벽에 고정하기 시작했다. 리오타는
타츠가 이렇게 큰 물건을 만드는 걸 보고 매우 놀랐다. 타츠는 자신을 위해 엄청 큰 물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을 클래식 스타일로 장식했다고 알려주었다. 펜꽂이도 몇 개 더 만들었다. 리오타를 위해서. 하지만 문제는 리오타가 수업에 가져갈 수 있는 작은 것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리오타는 비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타츠는 수산화 나트를 물에 섞었다. 그리고 폐기물 기름을 혼합물에 부었다. 혼합물이 하얀색으로 변했을 때 타츠는 그것을 틀에 부어 비누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 혼합물은 굳는 데 한 달이 걸렸다. 그래서 리오타는 미쿠 선생님에게 납품할 제품이 없었다. 오늘은 회사와 함께 여행을 가야 했기 때문에 타츠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 그래서 타츠는 여러 날의 집안일 후에 오늘은 쉬기로 결정했다. 아내를 돌보는 일로 바빴다. 타츠는 보통은 빨래를 매우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모두 옷장에 넣었다. 침대 시트는 타츠가 단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렸지만 세탁하진 않았다. 심지어 점심때 타츠는 요리를 하지 않고 빠르게 즉석라면을 먹었다. 타츠가 휴식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마사지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최고의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사는 타츠가 게임을 하는 동안 그를 불러내어 이웃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타츠는 장을 보고 밥을 지으려고 했다.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최고의 휴일이었고 마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츠가 게임을 잠깐 하고 그를 불렀다. 이웃 친구와 함께 밖에 나가서 공을 차자고. 하지만 타츠는 여전히 장을 보고 요리하고 싶어 했다.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그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마사는 반드시 타츠에게 쉬라고 강요했고 타츠는 쉬어야 해서 그렇게 말했어. 형은 집에 가서 간식 먹으면서 놀아. 아침에 마샤가 자고 있는 걸 보고 타츠는 그가 게으름의 달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 타츠는 지금 게으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마사가 그의 발을 붙잡아 버렸다. 악마 같은 표정으로 타츠는 소리쳤다. 두려움 속에서 미쿠는 그들의 동네에서 곧 할로윈 파티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상금이 무료로 쌀을 1년 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타츠는 즉시 참여하겠다고 했다. 택시는 매우 깜짝 놀랐다. 히바리와 토라도 이 할로윈 파티에 참가했다. 그리고 히바리와 그의 부하들은 마녀로 변장했다. 토라는 부상을 입은 갱단원으로 변장했다. 타츠는 귀여운 커플로 변장했다. 그리고 타츠는 호박 파이를 10개나 만들어서 무대에서 구웠다. 구운 파이를 다 만들고 나서 타츠는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변장대회에서 승리한 것은 한 작은 아이였다. 다음날 타츠 부부는 전통적인 뷔페를 먹으러 갔다. 타츠는 너무 많은 칼로리를 포함한 음식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채소를 먹기로 결정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지만 옆에 있는 고기와 해산물을 보니 타츠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한가득 음식을 가져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다. 그 후 타츠는 디저트를 가지러 갔는데 우연히 토라를 만나 두 사람은 매우 치열하게 논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케이크를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자기 여자들이 몰려와서 타츠와 토라를 밀어내고 케이크를 가져갔다. 다행히 미쿠가 타츠를 위해 조금 가져왔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감동했다. 미쿠의 부모님은 오늘 채소와 과일을 준비해서 그녀의 남편 집에서 전골을 먹기로 했다. 그리고 미쿠의 아버지는 타츠에게 그러나 고기와 해산물을 보니 타츠는 참을 수 없어 결국 타츠는 음식이 가득한 접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이 다 먹어치웠다. 그 후 타츠가 디저트를 가지러 가던 중 그는 우연히 토라를 만나 두 사람은 매우 격렬하게 케이크 접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갑자기 몇몇 여자들이 몰려와서 장군들이 매우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어. 그들은 모두 과일 케이크를 차지하고 싶어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여러 여자들이 몰려들어 타츠와 토라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케이크를 다 가져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미쿠가 조금 가져왔어. 타츠에게 주기 위해서 감동적으로 오늘 미쿠의 부모님이 준비하셨대. 아내 집에 가서 야채를 가지고 가는 중이야. 그렇고 미쿠의 아버지가 타츠를 초대해서 오늘 요리 실력을 뽐내게 했어. 하지만 미쿠의 아버지가 생채소를 썰어서 야채볶음으로 만들려고 해서 타츠가 막았어. 하지만 타츠가 아내의 아버지를 막기 전에 미쿠가 주방에 가고 싶다고 했어. 방금 젓가락을 떨어뜨린 그는 갑자기 그를 도우려 하지만 미쿠도 아버지처럼 서투르다.
그녀는 타츠의 깨끗한 주방을 빠르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타츠의 장모가 제때 와서 그들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전골을 만들었다. 그래서 타츠는 그 앞에서 존경을 표해야 했다. 장모님의 진정한 힘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타츠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소금물로 입을 헹궈야 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바이러스 갱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는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도 한다. 타츠는 약을 먹고 얼굴 스팅기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갱단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보충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한 후 타츠는 백혈구가 적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타츠는 여전히 억지로 일어나 밥을 지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깨어나자 타츠는 미쿠가 곁에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쿠는 타츠가 아프지 않도록 쉬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 미쿠는 매우 끔찍해 보이는 채소 주스를 내놓고 타츠에게 마시라고 강요했지만 그 덕분에 그날 밤 타츠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비록 그의 배가 조금 아팠지만 집 근처 타츠는 막 술집을 열었고 그래서 그와 마사는 거기에 가서 술을 마시러 갔다. 그리고 우연히 토라와 그의 언니 히바리도 그곳에 술을 마시러 갔다. 이 술집의 쌀술을 한번 맛보자마자 타츠는 사무라이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맛을 느꼈고 단지 조금 마셨을 뿐인데 미쿠는 이미 술에 취해버리고 마샤머리 위에 술병을 쏟았다. 그리고 타츠는 눈을 감고 쓰러질 정도로 취했다. 그 술집에는 이제 마사만이 아직도 정신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토라는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바닥에 토해버렸다. 타츠와 그의 아내도 그와 같이 쓰러졌다. 마사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미쿠의 친구 중 한 명인 에리코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미쿠는 타츠에게 에리코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 구토했어. 타츠 부부도 그와 같이 무너져 내렸고 마사도 다 말라버렸어. 미쿠의 친구 중 한 명인 에리코가 돈을 절약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서 미쿠가 타츠에게 에리코에게 가르쳐달라고 했어. 그리고 그가 아는 절약 방법을 바로 타츠가 말했어. 에리코는 자전거를 타고 할인하는 가게로 빨리 가야 한다고. 타츠가 말했어. 분리 바로 쓰러져 버렸고 타츠는 성공적으로 많이 구매했다고 해. 음식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츠는 에리코에게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가서 수도세를 절약하라고 했어. 동시에 타츠도 지출 기록을 꺼내서 이리코가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줄이도록 도왔어. 그리고 그쪽에서는 미쿠가 두 사람의 돈으로 가차. 게임 몇 판 하려고 했어? 오늘 장난감 가게에서 무료로 범죄수사대 DVD를 나눠줄 예정이거든? 하지만 미쿠는 일하느라 바빠서 타츠에게 가까운 장난감 가게에 가서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 타츠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장난감 가게로 곧장 갔어.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츠가 가게에 들어서자 판매원이 겁을 먹었어. 그가 보호비를 요구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친구 위프가 판매원에게 타츠가 무료 애니메이션 DVD를 받으러 왔다고 설명했어. DVD를 받고 나서는 위프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도 애니메이션 카드를 나눠준다고 알려줬어. 미쿠를 위해 하나 가져오고 싶다며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어. 카드를 받으려면 두 사람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동작을 해야 했지. 하지만 카드가 다 나갔다는 소식에 친구 후이불은 그대로 쓰러졌어. 타츠는 친구에게 시바이누 강아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 강아지는 정말 귀여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 타츠는 그것이 위험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어. 그런데 우연히 범쿰리의 보스와 마주쳤어.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지. 그리고 미니가 갑자기 차를 불러서 시바이누와 함께 어딘가로 데려갔어. 하지만 그가 타츠를 데려간 곳은 개 훈련소였어. 카페 주인이 갑자기 타츠에게 젊은 고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타츠는 그와 함께 젊은 층을 위한 카페에 가서 음식을 참고했어. 친구에게 귀여운 시바견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리고 그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할 때 타츠가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타츠가 우연히 한 범죄 조직의 두목을 마주쳤어. 그러나 싸움을 벌인 대신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개를 데리고 산책했어. 그러던 중 미니가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택시를 타고 시방현과 함께 어딘가로 갔어. 하지만 그가 타츠를 데려간 곳은 개훈련소였어. 카페 사장이 갑자기 타츠에게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했어. 젊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타츠는 그와 함께 젊은이를 위한 카페에 가서 음식을 참조했어. 그곳에서 참고 돌아온 후 타츠는 메뉴에 꿀치킨 샌드위치를 추가했어. 그리고 한 입 먹어보니 그곳에서 돌아온 후 타츠는 메뉴에 꿀치킨 버거를 추가했고 한 입 먹어보니 메뉴에 꿀이 추가되고 한 입 먹어보니 주인장이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어. 고향에 그리운 사람. 타츠는 주인장에게 막 따끈한 차를 줬고 막 메뉴에 추가된 차를 마셨을 때 떠돌던 시절을 갑자기 떠올렸다. 주인은 타츠가 만든 요리를 칭찬한 후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기로 했다. 타츠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보자. 그는 미쿠가 그를 발견했을 때를 기억했다. 그가 다쳐서 안자면을 먹고 있을 때 마사가 갑자기 뺨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치통이 있어서 그랬고 타츠는 마사에게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너무 늦기 전에 치아를 확인하라고. 심지어 타츠는 매일 3번이를 닦는다고 말했다. 일반 칫솔로. 그러다 전동 칫솔에 대해 언급하더니 매번 치통이 생기면 그는 검사받기를 두려워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마사의 어머니가 그를 속여서 사탕을 사러 가게 했지만 치과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마사의 이유는 너무 엉성해서. 타츠는 그를 한 대 쳐주고 치과에 가라고 강요했다. 타츠는 마사를 부상투성이로 치과에 데려갔다. 하지만 마사가 진료실에 들어가자 타츠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츠는 동네에서 회비를 걷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타츠와 마사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모든 사람이 그들이 빚을 받으러 온 줄 알았다. 타츠는 지역갱단에 가서 회비를 걷기로 했다. 그들의 두목은 그를 믿지 않아서 그처럼 생긴 사람이 동네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타츠는 이 돈이 동네 축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두목은 타츠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조금의 잔돈을 주라고 했다. 히바리는 검은 안경을 끼고 몰래 고양이 가게로 가서 망신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타츠가 이 고양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알고 보니 파리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했지만 놀림받을까봐 비밀리에 여기 오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히바리는 가게에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런데 타츠는 이 돈이 마을 축제를 위한 청소 비용이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그 동네 두목은 타츠의 말을 믿고 부하들에게 잔돈을 좀 주라고 했어. 히바리는 검은 안경을 쓴 후 얼굴을 잃지 않기 위해 고양이 가게로 몰래 가게 되었어. 하지만 그녀는 매우 놀란 모습을 보였어. 타츠가 현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파리에서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었지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서 그녀가 이렇게 비밀리에 오게 된 거야. 히바리도 가게 고양이들을 위해 몇 개의 과자를 가져와서 먹이고 고양이들을 잡아서 입맞춤을 해줬어. 그러던 중 히바리가 구석에 슬프게 누워있는 고양이를 보고 그녀는 고인이 된 남편을 떠올렸어. 히바리에게 수달풀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고양이와 놀게 했고 고양이와 놀수록 히바리는 남편을 더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가게에 돈을 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큰 폭풍이 일본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타츠는 서둘러 음식을 비축하기 위해 나갔고 그는 또한 집을 모두 보강했어요. 이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타츠는 갑자기 기화가 떨어져 머리를 맞아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샤가 닭고기를 사러 가는 중에 타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마사도 오는 폭풍 속에서 전화를 떨어뜨려 타츠는 그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츠는 마사를 구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친한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치킨 가게에 도착했을 때 타츠는 마샤가 평안한 것을 보았고 마사가 닭고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근처의 갱단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타츠는 즉시 빵을 꺼내서 닭고기를 그 갱단의 얼굴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갱단원에게 맛있다고 넣어주었어요. 며칠 후 타츠 부부는 마사를 함께 캠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타츠는 매우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캠프파이어를 위한 장작을 쳐냈어요. 타츠는 모두를 위해 요리하는 동안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마사가 실수로 타츠의 고급쌀로 밥솥을 넘어뜨렸어요.
마사가 쌀을 구하러 가는 중 우연히 토라를 만났고 토라는 타츠를 비웃으러 갔지만 그는 여전히 타츠에게 쌀 한 봉지를 주었어요. 타라는 밥을 짓기 위해 다른 쌀을 주었고 타츠는 질리지 않기 위해 하나의 젤리 사탕 봉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라는 그 젤리와 바나나로 맛있는 젤리 샌드위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타츠는 토라에게 지고 싶지 않아 해산물 전골을 준비했어요. 타츠의 전골은 정말 맛있었지만 마사와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해주려고 수수는 빚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나에게 젤리 한 봉지를 줬고 토라가 구운 팬을 사용해 젤리와 바나나를 넣은 아주 맛있는 구운 케이크를 만들었어. 토라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타츠도 해산물 전골을 만들었지만 타츠의 전골이 정말 맛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와 미쿠는 구운 생선만 좋아했어. 집주인은 타츠에게 동네 여성회에 참여하라고 초대했어. 요즘 그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 집주인이 타츠에게 마을 여성회에 참여하라고 초대했다. 요즘 그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여성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지금 여성회에 8명의 핵심 멤버가 있어. 그들은 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집주인은 타츠를 여성회로 데려갔어. 여성회에서 가장 무서운 8명의 용들을 만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보고 타츠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어. 질문을 받자 타츠는 자기가 전업주부라고 소개했어. 그래서 아줌마들은 그를 위해 차를 준비하라고 했어.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려고 한 거야. 피타가와라는 이름의 주부가 갑자기 꽃병을 몇 개 꽂아 방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바꿨고 그녀는 타츠가 여성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 그가 아직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타츠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녀는 그를 꽃꽂이 수업에 보내서 배우라고 했어. 그 이후로 타츠는 키타가와의 수업에 꾸준히 다녔고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어. 타츠는 그녀의 교육 방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타츠의 행동이 예전보다 품이 있어졌다고 느꼈어. 심지어 그가 꽂은 꽃병도 드래곤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것처럼 아름다웠어. 그래서 타가와와 아줌마들은 타츠가 여성회의 테이블 세팅을 맡게 하기로 동의했어. 타츠는 무선다리미를 새로 샀고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옷을 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타츠가 옷을 다리던 중 갑자기 등에서 딱 소리가 들렸어. 미쿠는 타츠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 미쿠는 타츠의 허리가 삔 것을 알아차렸지만 타츠는 그가 암살자에게 저격당했다고 생각했어. 타츠는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도 집안일을 하려고 했고 미쿠는 그를 멈추게 했어. 타츠는 미쿠의 말에 따라 음식을 시켰어. 왜냐하면 지금 그는 요리를 할 수 없었거든. 다음날 미쿠는 타츠를 의사에게 데려가 그의 허리를 치료해 주려고 했지만 의사는 그가 일주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어. 요즘 자주 강도가 나타나서 미쿠는 타츠에게 몇 가지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 타츠는 누군가가 위협하면 의사에게는 너는 일주일 동안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 허리가 나을 수 있다고. 요즘 자주 도둑이 나타나서 미쿠는 타츠에게 몇 가지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 타츠는 만약 누군가 위협하면 그냥 크게 소리치라고 가르쳤어. 너는 내 구역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이야. 그 다음날 밤 미쿠가 퇴근하고 있는데 마사가 갑자기 다가와서 인사했어. 하지만 미쿠는 마사를 도둑으로 착각해서 그를 심하게 때려줬어. 사실 그 사람은 최근에 토요타의 팬케이크 가게가 매우 불황인 이유는 도넛 가게가 바로 옆에 새로 생겼기 때문이야. 그런데 토라는 그 도넛 가게의 주인이 그의 여동생인 하루라는 이름의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어. 하루는 귀엽고 저렴한 종류의 빵을 전문적으로 팔아서 그녀가 모든 손님을 끌어갔어. 게다가 그녀는 미리 만들어둔 빵을 제공할 수 있어서 아주 빨리 서빙할 수 있었어. 그녀의 가게는 세계 최대의 도넛 체인에 속해 있거든. 토라는 여동생에게 지고 말았고 타츠는 갑자기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타츠는 코아쿠 가게의 도넛을 먹어보고 맛이 없다며 불평했어. 그 후 타츠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지기 싫었던 타츠는 갑자기 다가가 그를 일으켰고 타츠는 코아쿠 가게의 도넛을 한번 맛보았지만 맛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 후 타츠는 토라의 부엌을 빌려서 토라의 주방에서 도넛을 만들어 보았고 하나를 맛보자마자 하루가 그게 가게의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다고 느꼈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케이크가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그래서 하루는 땅에 쓰러졌어. 왜냐면 한 입 먹어본 후에 바로 뱉어버렸거든. 너무 매웠어.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부부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면 이슬이 맺혀 집이 곰팡이에 젖어들곤 하므로 타츠는 급히 창문에 쌓인 이슬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시장에 가는 길에 타츠는 갑자기 쿠미니가 그의 집 앞에서 눈을 쓸고 있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타츠는 그에게 미끄러운 지형에서 신을 신을 수 있는 두꺼운 신발을 줬다. 그리고 나서 타츠는 쿠미니에게 눈을 쓸기 위한 손수레를 하나 선물했다. 하지만 타츠가 그곳을 떠나자 그들은 그 손수레를 가지고 눈으로 집을 지으려 했다. 며칠 후 갑자기 타츠를 어디론가 데려가자고 했다. 단 한 번 가면 충분한 곳이라며 5명이 함께 즐기자고 했다. 하지만 타라가 말한 곳은 막 새로 열린 사우나 텐트 서비스였다. 미쿠 강가에 있으며 하루도 두 장군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받았다. 그들은 꽤 재미있어 보였지만 앉아있는 동안 타라와 다른 친구들은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온도 쇼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코하루와 미쿠는 두 장군을 강 아래로 던져서 깨우려고 했다. 고무부부와 마사는 스파이시 헛거 집으로 갔다. 타츠의 친구가 새로 연 집으로 4천씩 매운 헛거를 주인이 말하길 만약 그들이 이 매운 헛거를 다 먹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 입 먹고는 즉시 뱉었다. 그 매운 헛거가 너무 매웠기 때문이었다. 물을 마셔도 매운맛이 더 퍼져나갔다. 그래서 마사와 미쿠는 이 헛거 앞에서 완전히 쓰러졌다. 타츠는 주인에게 큰 그릇에 밥을 주라고 요청했다. 매운 헛거의 맛을 중화하기 위해서였지만 너무 많은 밥을 먹어버려서 타츠는 헛거를 다 먹기 전에 배가 불렀다. 그러자 토라와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환각을 보며 그들이 열사병에 걸렸음을 알았다. 그래서 코아쿠와 미쿠는 두 남자를 끌어내려 강에 던져서 정신을 차리게 했다. 고무부부와 마사는 타츠의 친구가 새로 연 매운 샤브샤브 가게에 갔고 주인은 그들이 이 매운 샤브샤브를 다 먹으면 주인이 만약 그들이 이 매운 전골을 다 먹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모두 한 입 먹어보자마자 물을 마셔도 매운맛이 더 빨리 퍼져서 마사와 미쿠는 완전히 쓰러졌어. 애니메이션 남편이 되는 법은 다 봤고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매운 샤브샤브 앞에서 타츠는 주인에게 큰 밥 한 그릇을 주세요 라고 했어. 매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밥을 많이 먹어서 타츠는 이미 배부른 상태였어. 샤브샤브를 다 먹기 전에 그 후 주인장은 매우 놀랐어. 친구 웨이보가 매운 4천씩 샤브샤브를 다 먹은 걸 보고 심지어 친구 위프는 그 샤브샤브의 맛을 분석했어. 마사지하고 있는 집에서 타츠는 갑자기 그를 2개의 구슬로 나누어야 했어. 놀러왔어. 그가 장을 보러 간 동안 지나가다 보니 테이티에스유는 마사네 집을 보았는데 냄새가 나서 매우 지저분해서 타티에스는 몇 개의 화환을 만들어서 마사의 집에 걸어두었어. 집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 그런 다음 마사는 갑자기 바닥에서 뱀을 잡았고 테티에스유는 신문지를 말아서 뱀을 때리려고 했지만 실수로 마사를 집 밖으로 쳐내버렸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 털실 놀이를 즐기고 있어. TTSU는 아내에게 줄 털실 고양이 세트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히바리 언니를 만났어. 그녀도 털실 고양이 세트를 찾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가 내가 사려던 것을 뺏어갔어. 하지만 그녀는 털실 뜨는 방법을 몰라서 뻔뻔하게 타수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나 하이파리는 매우 서툴러서 고양이 머리를 잘못 뜨게 되었고 그래서 타티에스유가 도와주기로 했어. 고양이 머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뜨기로 했어. 고양이 한 마리를 완성한 후 하이바리는 매우 기뻐했어. 그러나 타타수가 진짜처럼 보이는 고양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말을 잃었어. 며칠 후 타수유는 갑자기 슬퍼졌고 그가 2개의 구슬을 잘라야 한다고 소식을 알렸어. 수의사 병원을 떠난 후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남편 되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잊지 말고 구독 버튼과 용과 그리고 동물병원을 떠난 후 쥐는 더 이상 예전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어.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애니메이션 남편이 되는 법을 끝냈고 애니메이션 남편이 되는 법 전부 보셨나요? 구독 버튼과 함께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 알림을 받기 위해서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